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917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코로나 치료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신풍제약 주주라면 들었을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소외감? 약간 좀 이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소외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뭐 대웅이라든지 녹십자, 종근당 오늘 뭐 오후장에 뭐 하나같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코로나 치료제들이죠. 코로나 치료제들이 임상 발표들이 뭐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뭐 부강약품, 신풍제약은 뭐 공식으로는 이제 내년 6월이라고 나와 있고, 부강약품은 1월, 그리고 뭐 셀트리온, 대웅, 뭐 녹십자, 종근당 이런 친구들이 거의 뭐 이제 연초에 맞춰서 좀 뭐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강약품도 약간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신풍제약은 사실 뭐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임상을 가지고 당장 뭔가 이렇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럴 바에 차라리 12월 1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 남아공 임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면 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게 남아공에서는 18세에서 65세였습니다만 케냐 부르키나파소는 이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다만 케냐 부르키나파소 임상은 2년 뒤죠. 2022년 11월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때문에 당장 신풍제약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번 달에는 요 이슈 하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런 기사도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19 허가 임박, 치료제 임상이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백신주들이 엄청 날뛰었을 때 반대로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는 상황에서 나왔던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은 이 백신과 진단키트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고 공생 관계다. 같이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고, 극복까지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이 점차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백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치료제나 진단키트 그 외 섹터들이 그냥 뭐 이렇게 바로 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백신이야 최근에는 처음 시세가 아니죠. 사실 첫 시세가 아니죠. 첫 시세일 때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클 때는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다만 주가들이 쭉 올라가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모더나 계약, 화이자 계약,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첫 시세만큼의 반등폭을 크게 주기에는 재료가 뭔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처음에 백신이 시세가 나왔을 때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밀렸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백신이 다시 움직일 때 얘네들이 더 빠졌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빠지고 멈췄다가 빠지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맞아봤던 악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악재는 내성이 생기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코로나가 처음 이제 난리가 났었던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 뭐 3월, 4월, 5월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요, 3월이 최저점이에요. 이때는 처음 내가 당해보는 이슈기 때문에 완전 패닉이 온 거죠. 사람들이, 투자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근데 4월 코로나 확진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11월, 요번 달인 12월도 코로나 확진자가 심지어 1, 2분기보다 신규 확진자가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무너졌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한 대 맞아 보니까 뭐 두 번, 세 대 맞으니까 뭐 맞을만 한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똑같이 종목들도 똑같습니다. 백신이 아무리 나온다고 활기를 쳐도 코로나 치료제들이 마냥 죽는 것도 아니고, 백신 관련주들이 난리를 쳐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냥 마냥 계속 작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나와서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들이 또 박살날까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 백신에 의해서 대척점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 지레 겁먹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레 겁먹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기사에서 마찬가지로 나온 대로 백신 나오면 치료제가 물거품이 된다? No,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김우주님은 사실 저희가 익숙하죠? 네. 어차피 감기도 못 잡았어요. 다만 집단 면역이 생기는 뭐 사스가 집단 면역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막 인플루엔자, 사스 할 때는 막 또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아예 종식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종식되진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지금 뭐 사스 얘기하면 뭐 벌벌 떠나요? 사실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봐도.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울에 독감과 유행하거나 단독으로 유행하거나 계절 코로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 지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도 전염력은 낮아지고 치사율은 낮아지겠지만 유행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 백신 주기적으로 맞는 것도 뭐 맞는 거지만 이미 걸린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점 효과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데일밴드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뭐 종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죠. 이 전문가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종식되지 않을 거라 본다. 사스와 메르스 계통을 같이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엄밀히 말해 앞선 사례들과 변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감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번 연도만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힌다는 가정하에 요번 연도만큼 뭐 전염력이 강하거나 뭐 또 엄청나게 유행할 가능성은 지금 약간 좀 패닉 상황만큼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치료제로서의 선점 효과, 유명세, 코로나 치료제 하면 뭐 피라맥스다, 뭐 코로나 치료제라고 하면은 뭐 어떠한 약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모멘텀이 뭐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이슈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국한돼서만 일단 보면은 뭐 실제로 뭐 AI, 조류 인플루엔자, 뭐 돼지열병, 치매, 뭐 또 항암, 표적 항암, 현재 그 주식시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테마들이거든요. 치매? 이거 종식됩니까?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근데 뭐 학회 열리면 또 치매 관련주들 날아가고, 뭐 일본 뇌염, 뭐 어린이 괴질, 뭐 조류 인플루엔자 종식됩니까 지금? 안 되죠. 근데 매년 테마는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 코로나 치료제가 어떤 기업이 지금 가장 뭐 긴급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인식에 코로나 치료제 하면은 얘네들이지 라는 선점 효과를 먼저 갖기 위해서 지금 앞다퉈서 찌라시 뿌리고 뉴스 나오고 대표들 인터뷰하고 하는 거라고 전 보여져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신풍제약의 아쉬운 거는 언론 플레이가 없다는 게 일단은 지금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뭐 그 주담 대화 내용 뭐 영상을 내렸습니다만 주담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이미 그 신풍제약 관계자의 대처 태도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해야 되나요? 약간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주 친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목적이,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배당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우리 종목에 직접 투자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투자를 해주신 주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배당 투자하고 주주 친화 정책하고 자사주 걷어들이면서 종목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풍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주들에게 뭔가 이런 걸 해소시켜주는 행동 자체는 사실 거의 없어요. 자사주를 걷어들인다든지, 뭐 심지어 부강약품 배당 주거든요. 배당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님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 여기에 기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전공법밖에 없다. 피라맥스 효과를 외국에서
임상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뭐 주주친화 정책이고 배당이고 나발이고 투심에 붙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은 거지. 지금 뭔가 다른 기업들이 하는 연말에 배당 주고 뭐 우리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걷어들이겠습니다. 그 자사주를 뭐 특정 가격에 사겠습니다 하면은 그 구간을 지켜주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예전에 삼성 SDI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주가가 삼성 SDI가 한 3개월 동안 하락과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삼성 SDI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냥 지수가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섹터의 흐름이 어떻고 다 떠나서 미래 가치를 보고 가시면 된다 2차전지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3개월 동안의 횡보와 하락을 단 1, 2주 만에 모든 걸 회복시키고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반영이 첫 번째로 되고 지루하게 횡보와 하락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미래 가치가 부각이 되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삼성 SDI보다 더. 왜냐면 신풍제약은 거래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 올해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인식에 이놈 한 번 움직이면은 날 잡고 간다, 이런 인식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의 투심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나오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따 같이 보겠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외국인이고 이게 진짜 기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미부여를 일단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사고 투신이 사고 보험이 사고 금융투자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는 뭐 전문가도 있을 거고, 여기에 의미부여를 해서 기관이 꾸준히 산다, 외국인이 꾸준히 산다, 얘네들이 왜 사겠냐, 얘네들이 바보냐, 이유가 없으면 이걸 사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만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빠져나간다, 굳이 수급을 분석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거는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WHO 공개 웨비나 증거 및 접근 최적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기사를 보면서 좀 재밌게 제가 본 게 뭐 환자가 이렇게 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잠재적 치료에 대해서 2,100건 이상의 시험이 등록된 상태에서 전신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중증 또는 중증 질환 환자의 3분의 1의 생명을 구하는 몇 가지 이점을 입증하는 유일한 의약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WHO에서 덱사메타손. 그래서 덱사메타손이 뭐 우리나라 부강약품 레보비레가 이제 중등증 이상 환자들한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덱사메타손이 이렇게 몇 가지 이점을 입증하는 유일한 의약품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증 또는 중증도 환자 질환을 입증하는 치료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경증 또는 중증도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재밌는 게 이제 경증 하면 그죠? 그리고 안전, 그죠? 저렴,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뭐 교집합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8시라고 해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뭐 일단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중간소득 국가에서 확장하여 이완율과 사망률을 줄이고 백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확장을 해서 목표로 한다. WHO와 뭐 액트A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시에 나오는데, 저는 이걸 눌러보니까 취리에 12시다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 시간이 7일에 12시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어차피 뭐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기사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때 좀 볼 생각이고, 뭐 이따가 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따 보고 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온다면 뭐 또 주말에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저도 좀 시장을 보는데 크게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좀 없었고, 뭐 오늘 오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백신 뭐 그 뭐죠? 어떤 거 들여올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뭐 관련주들만 한번 움직였다가 오후장 돼서 녹십자, 대웅, 뭐 종근당 뭐 이런 친구들이 움직여가지고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한 번 더 잡아드리면은, 우리는 일단 여기 기준으로 봐야 되고, 앞서서 움직였던 이런 구간을 해석을 여기다가 대입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뭐 일전에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었고, 일단 주포들이 여기서 물량을 다시 모았다면 14만 6천 원, 15만 대략 15만 원 구간에서 파는 게 얘네들한테는 가장 저렴하게 파는 구간이기 때문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언저리까지 갔던 돈을 끌어올려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친구들이 굳이 여기서 팔겠냐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6만 원을 깨주는 순간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최소한 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움직여 줘야 된다. 아직 얘네들이 물량을 여기서 정리를 다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얘네들은 못해도 이 구간에서는 움직여 주는 게 좋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피곤해진다 라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뭐 14만 6천 원, 15만 원 그 윗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조금은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이평선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이 확 꺾였죠. 일단 이건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쉽게 꺾일 수 있어요. 왜냐면 5일 이평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10일 이평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주거든요. 2주 물량, 이제 2주 동까지는 당연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이제 평균 값들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한번 작살난 뒤로 이평선들이 꺾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평선이 결국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열흘이구나. 열흘 2주. 열흘 동안 이때 기준으로 열흘은 올라가잖아요. 제 이평선이.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밑에서 사는 물량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래에서 받치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평선이 당일, 하루, 전일, 이틀 전, 3일 전 쭉쭉쭉 해서 열흘 전을 평균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된 값이. 이게 점으로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그죠? 맞나요? 근데 이게 이 값이 커진다라는 건 이 분자가 커지는 거죠. 분자가. 그러면은 당일이 됐던 간에, 하루 전이 됐던 간에, 이틀 전이 됐던 간에, 열흘 전이 됐던 간에 점점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주가를 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커질 수밖에. 왜냐면 분모는 고정값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 위로 정배열 추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꺾이죠.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러면은 밑에서 사주는 것보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가는 지금 10일 이평선이 꺾이는데 약 1, 2, 3, 4, 5일 동안 지금 계속 이 구간을 지키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량은 던지는데 나는 밑에서 받아줄 힘은 얘네보다 크진 않아요. 얘네들이 3개 던지면 나는 1.5개밖에 지금 못 사주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밑에서 사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점은 지켜놓는데 밑에서 또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못 버틴다? 그러면요 주가는 이렇게 밀립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빠지고 주가도 이렇게 밀리니까 어떤 현상이 보이죠? 계단식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이평선이 이 위로 타고 이 위를 계속 덮는 거죠.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이 더 많고 밑에서 사주는 물량이 덜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더 크니까 이평선이 밀리고 캔들도 같이 밀려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이 커요. 더 많아요. 지금 밑에서 사주는 물량보다. 근데 주가는 안 빠진다? 그럼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야금야금 소화를 해주고 있다까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캔들이라든지 뭐 이평선 분석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말씀드린 거지만, 그냥 트레이딩 관점,
그냥 주가의 뭐 원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이렇게 팔려면 여기서는 지들이 팔 때 가장 싼 가격이다. 네. 그러면 내가 18만원, 20만원, 19만원까지 주가를 땡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놈인데 굳이 내가 19만원에서 나가겠냐 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그 주가에 싸게 사서 높게 판다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1차원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해보면 여기서 물량 끌고 와서 여기다 차라리 팔려면 여기다 팔고 그냥 끝내버리지 이렇게까지 밑에까지 와가지고 질질질 여기다 팔겠냐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날은 다음날의 반등이 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고 단기간에 이렇게 확 당겨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붙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횡보 옆으로 길수록 위로 가는 탄력성은 더 크기 때문에 힘을 모으는 구간이 오래 될수록 여러분들이 주먹을 쥐고 꽉 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겨울이니까 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눈싸움 하려고 동그란 눈덩이를 만들었어요. 그 눈덩이를 빨리 급하게 뭉쳐가지고 확 던지면은 그 눈덩이가 센가요? 그냥 이렇게 확 퍼지고 뭐 한번 맞고 확 퍼지고 하겠죠. 근데 눈덩이를 내가 모으고 또 모으고 시간을 투자해서 모으고 꾹꾹꾹꾹 누르면 그게 어떻게 되죠? 돌멩이가 되죠. 그 파워는 더 세지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래서 신풍제약에 대한 이슈는 오늘 뭐 나오는 오늘 나오는 게 의미가 있으면 뭐 기사화되고 월요일날 이미 시간에는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날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만약에 뭔가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그렇게 큰 모멘텀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분석을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대입을 시켜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을 제 영상을 끝까지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뭐 고깝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20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힘나는 댓글들을 사실 많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생각한 것도 소신껏 하자. 너가 했던 처음에 댓글도 신경 안 쓴다기보다 댓글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하던 놈이 주가 좀 빠지고 사람들의 투심이 어지럽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람들이 좀 공격적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이해하거든요. 근데 네가 그런 거에 휘둘리다 보면은 네 할 말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뭐 어디 휘둘리거나 아니면 뭐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거나 꼭 말해야 되는 뭐 혹여나 뭐 악재가 떠서 말해야 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말 안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소신껏 하고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뭐 도움이 될 때까지는 뭐 잘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서로 뭐 얼굴을 대면하고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뭐 정이라는 게 또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도움 많이 되는 영상, 좀 양질의 영상을 많이 준비해서 도움 많이 되는 영상으로 뭐 의미 있겠습니까? 무조건 도움되는 영상을 찍어야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소외될 수 있는 치료제 관련 섹터에서 소외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좀 주말은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좀 주식 생각보다는요 뭐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이 인생의 전부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저야 뭐 일이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 굳이 본업이 아닌데 주식에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장이 끝났을 때나 주말에는 좀 더 사람이 재충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건 해야 되니까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4층 채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그죠? 카카오톡 친구 추가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이디로 추가를 해주세요. 아이디로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HBTV 천사로만 검색해주세요. 다
다른 뭐 허브경제TV, 정원철, 한상욱, 차호영, 허브경제 이런 걸로 검색하지 마시고요. HBTV 천사로만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이 저희 계정입니다. 지금 사칭 채널이 저희 영상도 보면서 뭐 말투도 따라한다 그래요? 미친놈들인 것 같아요. 말투도 따라하고 뭐 다 따라한다고 하는데 꼭 조심하시고, 뭐 이거를 헷갈리시면은 사실 주식 투자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의심스럽다 하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대표번호가 어딨죠? 대표번호로 여기 1644-1873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 거의 막 10시 넘게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은 저는 한 대표님이나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저희 사칭 채널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하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연말 이벤트 진행합니다. 뭐 신풍제 영상을 보셔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종목들, 저희 VIP 종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가입비가 100만 원이에요. 누구한테는 큰 돈이고 누구한테는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업계에서는 사실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 치고는 큰 금액이 아니고, 여러분도 옆에서 뭐 주식 투자하는데 같이 어떻게 보면 코칭 아니면 사실 뭐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릴 때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지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딱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미리 이제 주식 투자 준비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신풍제약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